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된 캐나다에선 연말을 앞두고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려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했지만 방역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장지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턴의 국제공항. 눈까지 내리는 악천후에도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맞닿아 있는 미국과의 국경이 열리면서 공항을 찾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의 1년 반 동안 기다렸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개방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발이 묶여 있었던 동포들도 드디어 고국 방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 예전에 훨씬 못 미치죠. 친지 방문이라든가 한국의 방문이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가려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육로는 물론 하늘길, 바닷길까지 개방해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했지만 돌파 감염 등으로 인해 연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방역 관련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행기나 국경 등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코로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ome of the passengers and they pick her to go through the random test. They did not pick me, but they did let her board the flight. She had to go for the test. After they board the flight from Vancouver back to Edmonton, and then they give her the result a day later. So. PCR 검사를 한 번 하는데 1인당 20에서 30만 원을 자비로 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움직이려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들이 하도 샌디에고에 있는 동물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구되는 PCR 테스트 가격이 저희 4명 가기에는 너무 비싸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세 식구가 다 이동을 했었는데요. 일단 비용 면에서는 아마 PCR 검사만 따지고 보면 한국 갈 때, 캐나다 다시 올 때 합치면 한 사람 비행기 값은 나온 것 같아요. PCR 검사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일자 캐나다 보건당국은 짧은 여행에 한해 의무 검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입국 제한 완화를 포함해 관광 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 활성화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유입과 재봉쇄 조치가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간 이동이 지나치게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YTN 월드 장지훈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경주 대회로 알려진 마카오 그랑프리가 올해도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선수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카오는 행사를 즐기는 현지인이나 중국인 여행객들로 모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 모습을 최준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마카오 하늘에 요란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경주용 자동차들이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서킷을 질주합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포뮬러1 그랑프리가 지난 11월 중순 마카오에서 열렸습니다. 사흘간 열린 이번 마카오 그랑프리, 총 관광객 수는 5만 6천여 명, 지난해 대회 때보다 약 10% 늘어났습니다. 对它非常的有兴趣，然后专门从深圳过来看。因为我很喜欢赛车，然后比较喜欢赛车文化，所以这次也是专门过来看。 마카오는 지난 10월 초까지만 해도 델타 변이가 산발적으로 유입됐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수시로 하는 등 엄격한 방역 조치로 감염 확산을 막았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중국 본토와 격리 없는 왕래를 재개하면서 시내는 여행객들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해외 유입으로 인한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마카오 그랑프리에선 외국 선수들의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Without the foreigner drivers, I think, I wish they are here to maybe show that we do have the potential to go against them. Every year that when you're enjoying Macau Grand Prix circuit, I think it's an enjoyable moment. So
I think we just have to try my best and do my best race in here this year. 마카오 주민이 해외에서 돌아올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14일 격리해야 합니다. 때문에 마카오 그랑프리와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마카오 푸드 페스티벌은 해외여행 대신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보러 온 사람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 문화도 좋아해서 한국어도 배웠었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온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못 와서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초부터는 마카오 전역을 화려한 조명으로 꾸미는 마카오 라이트 페스티벌도 열려 관광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국경 왕래가 자유로워져 외국 관광객들도 각종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마카오에서 YTN 최준혁입니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우리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 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외유권자가 85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에서도 사전 등록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현지 분위기를 최은미, 안미향 리포터가 각각 전해드립니다. 한인마트 입구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문서 작성에 바쁩니다. 산호세 지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열린 재외선거인 사전 등록 현장입니다. 재외선거구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까지 약 1시간이 걸려 이동에 불편을 겪던 사람들이 모처럼 편안하게 유권자 등록을 마칩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에는 거리상으로 너무 머니까 한인들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곳에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국마켓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 투표를 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매번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다행히 이번에는 까먹지 않고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돼서 이제 투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호세가 포함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선 재외 유권자 사전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1,500명 넘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 재외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뜻깊은 방문이지 않았나. 미국에선 투표소가 설치되는 재외 공간 사이의 거리가 멀고 재외국민 숫자보다 재외 선거구가 부족해 투표는커녕 사전 유권자 등록조차 엄두를 못 내는 일도 많습니다. 재외 유권자 등록 시 인터넷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QR코드로 접속을 하셔서 유권자 등록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신고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자 우편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 직접 메일로 우편으로 총영사관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순회 영사 방문지에서 접수를 하시거나 공관에 방문해서도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모두 확정되면서 미국 동포사회에서도 내년 대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85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재외 국민의 표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산호세에서 YTN 월드 최은미입니다. 주말을 맞아 휴스턴의 한인교회에 예배를 보기 위한 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순회 접수가 열리고 있는 휴스턴의 한인교회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이후 한 달 동안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들의 수가 지난 재외선거보다는 상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내 재외 유권자는 약 6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지난 한 달여 동안 사전 등록자 비율은 약 1% 정도인 상황. 사전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휴스턴 총영사관이 한인마트와 교회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가 처음이라는 한인 주재원과 유학생 등은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등록하는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네요. 오늘 해보니까는. 그래서 간단하게 여권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의 절차는 저도 해봐야 되지만은 이거 시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모두들 같이 참여하고 서로의 의견을 이제 의사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1인분 한다. 그래서 국민의 한 명으로서 1인분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은 이런 게 되게 크거든요. 해외 나와서 우리 유학생으로의 삶만 너무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뭔가 국민이라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되게 쉬운데, 그래도 이런 거 함으로써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안이 스스로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는 250만 명에 달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소 대다수가 문을 닫으면서 재외국민 투표율은 23.8%에 그쳤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제 등 투표 편의를 확보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는 재외국민 스스로가 더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 방법은 결국 투표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투표권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와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국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전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1월 8일에 마감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월드 안미양입니다. 올여름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터키에선 산불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불 발생 당시에 한국 배구 밴드를 중심으로 터키에 묘목을 기부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모인 온정의 손길로 한국과 터키의 우정의 숲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현장에 임병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산불의 발화 지점 중 하나인 마나부갓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산불로 75가구가 화염에 휩싸이고 가축 상당수가 불에 탔습니다. Kendimde bir şey yok ama hayvanlarımda ve yiyeceklerimde bütün hayvanlarım yandı yani. 60 kadar küçük tavuk horoz vardı, onlar yandı. Koyun kuzular yandı. 2 tane inek yandı.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임시보호시설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주택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속도가 더딘 데다 날씨까지 추워져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Ben konteynerde yaşıyorum. 5 kişi bir konteynerde yaşıyoruz. Çocuklarım nerede çalışır? Yatak yok, yorgan yok. Zor. 지난 산불로 마나부갓 지역이 속한 안탈리아의 주에서만 6만 헥타르가 넘는 숲이 파괴됐습니다.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선 배구 팬들을 중심으로 묘목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인사회와 한국 기업 등이 동참해 터키에 기부한 나무는 14만여 그루. 피해가 컸던 안탈리아를 포함해 6개 지역에 한국과 터키의 우정의 숲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Ancak bu yıl bu orman yangınları sebebiyle Koreli doğa severlerin, dostlarımızın çok ciddi bir bağışı oldu. Bunu biz ilk defa yaşıyoruz. Bu kadar yüksek yurt dışından bir bağışı. 스포츠로 비롯된 양국 간의 우정이 환경보호협력이라는 우정까지 발전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묘목을 기부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묘목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안탈리아에서 열린 우정의 숲 조성 기념식에는 주 관계자와 주민들도 참석해 한국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Voleybol milli takım kaptanı Kim Yong-yong hanımefendi ve Kore devletini temsilen bulunan büyükelçimize ve Kore halkına bu desteklerinden dolayı çok teşekkür ediyorum. Türkiye ve Kore çok iyi bir dost ülke. Sizler burada, bizler orada. her zaman birlikte olmaktan onur ve şeref duyuyoruz. 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이어진 묘목 기부 행렬이 형제나라 터키의 산불 피해 복원 작업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ส่วนตัวก็ชอบ Squid Game มากอยู่แล้วครับแล้ว จัดแบบนี้บ่อยๆเดี๋ยวจะมาเล่นด้วยอีกนะคะ ถือว่าเป็นกิจกรรมที่ดีค่ะเหมือนแบบว่าเวลา 오징어 게임 열풍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태국 분들이 한국 문화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요.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하얼빈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화이트앤월드